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사학자, 교수, 유튜버, 역사 관련 뉴미디어 컨텐츠에 역사학자 타이틀을 붙이고 자주 출연하고 있다. 주 전공은 현대 한국 도시 개발사.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건 공공역사라는 역사 컨텐츠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붙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 개명하신 경력이 한자만 바꾼 거예요. 한자만 바꿨는데 원래는 있을제 으뜸원이었어요. 으뜸이 되어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정해준 이름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힘든 일도 생기고 한자라도 한번 바꿔봐라. 그래서 어머니가 바꾸라고 한 건데 아버지랑 그래서 어머니랑 싸웠어요. 한자를 이제 돈 주고 바꿨죠. 돈 주고. 재물 제자에 물 흐를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이 흘러라.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개명을 해줬습니다. 네. 지방에서 오신 분이 아무도 없나? 어디에서 왔어요? 전주. 지하철 처음 타봤겠네. 그럼 아마 공감을 할 텐데 일단 이거는 여기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지하철을 타는 방법을 몰라요. 왜냐면 타본 적이 굉장히 비웃네. 근데 타본 적이 없으면 근데 맞잖아. 타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몰라. 지하철이라고 하는 이 문명을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용산 쪽에서 운 거는 역곡에서 출발해서 저희 그 외갓집이 창동이에요. 창동. 1호선 타고 쭉 가면 되잖아. 근데 용산 급행이라는 걸 몰랐어. 너무 급행 알았어요? 급행 몰라. 급행을 어떻게 알아? 급행을 몰랐어. 그래서 급행을 몰라서 그냥 용산역 방향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용산 급행을 탔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 기차에. 근데 이게 처음 타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사람도 그때 밤이었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탄 게 하필이면 또 성북행이었거든. 거기서 또 내리래. 거기서 또 울었어요. 그래서 뜨거워. 모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제 그거는 지방에서 올라가서 처음 지하철 타는 친구들은 아마 다 경험해봤었던 이야기일 거라서 저는 크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막 역사에 관심이 가거나 역사 공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까 말까 한 친구들한테 접근하기 가장 쉬운 컨텐츠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역사 컨텐츠니까 한 번씩 클릭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역사로 돈 벌자. 지금 역사학의 위기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인문학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대학에서도 인문학을 버리고 국가에서도 인문학을 버리고 있는데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면 나의 전공을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인문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늘상 마주해야 되는 질문과 고민들이거든요. 그걸 가장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너가 공부한 이 학문으로 돈을 벌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역사를 다루면서도 돈을 버는 걸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좀 증명해보자. 그 목표 하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학창 시절이 궁금한데요. 개차반이었어요. 1학년 때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진짜. 제 시력이 1.5거든요. 1.5, 1.5. 제 시력보다 학점이 일단 낮았어요. 굉장히 홍보를 안 했었고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수업하는 그 교실 위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냄새 들어가라고. 저는 그게 대학생활의 낭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낭만이다. 이게 대학생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낭만 같은 거 아닐까?
일부러 시험 시간에 시작과 동시에 이름 딱 적고 백지 탁 내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 북부시장 쪽에 가면은 좋은 날 오후라는 순댓국집이 있어요. 항상 거기 가면은 술을 먹었어. 술 취해서 수업 참 많이 들으러 갔거든요.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낮에 얼큰하게 먹고 술이 취해서 술 냄새 풍기면서 수업을 듣고 이제 그것도 이제 저는 이제 낭만이라고. 군대 갔다 와서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전공 수업에서 A 제로도 없어요. 다 A 플러스. 그래서 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 같습니다. 네. 왕비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중종이죠. 일단 영조는 성격이 더러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식까지 죽일 만큼 비정한 아버지였잖아요. 저 때 그렇게 막 상황이 썩 좋았다라고 생각하기 조금 힘들어서 일단 영조는 절대 아닌데 중종 같은 경우에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유순해요. 중종의 마지막 와이프가 문정왕후입니다. 기운이 세시잖아요. 이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와이프 입장에서는 영조보다는 중종이 나을 것 같다. 세종 4년 차랑 영조 20년 차. 아까 영조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세종이라고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세종이 성격이 워낙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원리 원칙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좀 딱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세종보다는 영조가 와이프 입장에서는 나의 뜻을 이야기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보다는 영조가 나을 것 같습니다. 태종 4년, 선조 36년. 제 성향상 차라리 전 태종이 낫습니다. 선조는 성격이 쪼잔해. 선조는 본인이 조선 왕조 최초의 반개 출신 왕이라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그런 좀 트라우마를 안겨주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꼬여서 남편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아. 근데 이제 태종은 성격은 세고 더럽지만 그 원경왕후랑 진짜 미친 사랑을 하거든요. 싸우다가도 갑자기 사랑을 해. 그래서 저도 약간 싸울 때는 이렇게 싸워도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약간 넘기는 스타일이라 저는 태종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태조랑 정조. 태조의 와이프였으면 약간 스릴 있지 않았을까요? 도파민이라 그러나? 여러분이 태조의 와이프였다고 생각해보면 거기 전쟁하러 갔었던 자기 남편이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반란군이 돼서 돌아온대. 도파민 터지지 않았을까? 이거 성공하면 나 왕비가 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나는 그 도파민은 지금의 쇼폼이랑은 비교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 그러면 난 태조 와이프가 나을 것 같습니다. 도파민 대 미친 사랑이라면 저는 태종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조선이란 나라를 만드는데 성공하고 왕이 되는 과정에 성공했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저 시절로 돌아간다면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도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왕이 된 미친 사랑을 나누던 태종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결승에서 태종 4년을 고르셨는데 네. 교수님이 실제 와이프가 됐다고 생각하고 네. 태종에게 한마디 내가 아니었어도 네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왕이 된 데에는 나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뭔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 사회의 문제점이 출발했을까?
라고 하는 궁극점을 계속적으로 갖다 보니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과목은 역사가 좋겠다.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지니까 지금도 늘 이 공부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 확신과 불확신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암기랑 역사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해의 과목인 거죠. 뭐 연표나 이런 거 잘해온다고 해가지고 역사 논문 잘 쓰냐, 역사 연구 잘하냐 그런 선생님들은 없어요. 인터넷 쳐다보면 나오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놓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과거 속에서 일어났었던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와 현실에 있는 역사 연구자인 내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해를 위한 학문인 거지 암기랑은 사실은 크게 관련은 없다. 하지만 한국 사회 인식상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시험을 쳐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학문이 틀린 얘기냐? 그것도 아니다. 개항기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한국이 이제 일본의 강제 병합되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좀 흥미롭게 보는 편이에요. 한국사 교과서나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흔히 이 시기를 다룰 때는 1876년부터 1910년까지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으로만 그려요. 근데 꼭 그렇게만 역사가 흘러갔었던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다루는 미디어 컨텐츠가 많이 없어요. 미스터 선샤인 그거 말고 히트했었던 작품들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재밌어요. 요즘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일도 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유독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를 잊게 한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20년까지의 당신의 인생이 너무 순탄해서 도파민 터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은 친구가 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위기의 주인공의 어떤 그런 서사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학생이 있다면 국사학과를 적극 추천드립니다.